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지보수 기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유지보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지보수 네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정의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사용자의 내용을,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 그래서 개발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죠?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현을 코딩 단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검사 단계를 수행을 했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유지보수 단계를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는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의 AS는 좀 다릅니다. AS하고는. 그러니까 시간, 많은 2년, 3년 동안 계속, 더 길게는 10년 이상을 계속 AS 해야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유지보수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유지보수 종류를 보니까 하작에서 기능 개선, 환경 적응, 예비 조치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자보수는 우리가 잠재적 오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업체예요. 제가 개발업체. 여기는 지금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 업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을 시킨 상태예요. 자, 여기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과가 잘 틀렸어요. 좀 이상해요. 이런 작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럼 때 가서 수행하는 보수입니다. 이게 하자보수예요. 이 하자보수는 잠재적 오류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소프트웨어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능 개선, 퍼펙트 보수라 그래요. 퍼펙트. 저건 완전화 보수라고 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개발 업체에서 어느 날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안에 완성해 달라고 그랬어요. 한 달 안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한 달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도저히 못 한다 그랬어. 돈을 많이 준대. 그럼 생각을 해봐서 돈 많이 준다니까 고생을 해보자 해서 개발을 해줍니다. 납품을 했어요. 돈 받고. 그런데 다른 사용자가 다시 또 요청을 들어왔어요. 유사한 프로그램이죠. 유사한 프로그램이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얘가 만든 프로그램 회계 관리다. 이것도 회계 관리야. 근데 얘는 시간을 많이 줬어요. 한 2년 안에 개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납품했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사용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업체에다 가서, 납품업체 가서 이 사람들 모르게 조금씩 수정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완전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요구해서 수정하는 것은 하자보수라고 한다면 그 성능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내부적으로 전혀 사용자는 알지 못하면서 좀 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수해주는 작업을 기능 개선, 퍼펙트 보수라고 하는 거고 유지 보수 활동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적응은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 내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쓰고 싶어. 인터라렛을 수행하고 싶다는 얘기죠. 또 내가 쓰는 컴퓨터 화면이 옛날 거야. 텍스트 형태의 명령을 주는 건데 좀 비주얼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 환경에 맞도록 수정해 주는 거. 그 다음 예비조치 예방조수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그대로 정확히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을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요구한 내용보다 내가 두세 개를 더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5개를 요구했으면 5개만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2개가 더 필요하거든? 2개가 더 필요한 걸 해주지 말고 숨겨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때 탁 열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보수하는 방법을 예비보수라고 합니다. 예비조치. 소프트웨어 버그, 잠재 오류를 찾아 정리해서 그냥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가 나면 수정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잠재적 오류를 수정해주는 거. 소프트웨어 비용 분포 중 가장 많은 위치를 찾아간다는 거죠. 성능, 보안,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게 한다. 새로운 성능과 기능에 맞게 우선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견 요구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계속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보수해주는 작업. 적응 보수. 수명 기간에 발생하는 변화, 환경 변화, 윈도우 버전으로 바꿔달라, 네트워크 버전으로 바꿔달라,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달라. 예비 조치는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4가지가 있고 설명했을 때 뭔지, 틀린 설명이 뭔지 찾아내는 문제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지 보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작성된 겁니다. 독창적으로 잡아낸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사용자예요. 내가 개발자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개발한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개발하는 해준 회사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AS 유지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수정해 주세요 그랬다고. 우리가 개발한 데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냥 해주세요. 찾아갔습니다. 딱 봤더니 옛날 좀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요거 관련된 문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문서를 먼저 요구해야죠. 요거 개발할 때 관련된 문서, 요거 분석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런 문서가 있나요? 없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 파일이 만약에 뭐 1000 파일이고 1000개고 한 파일당 뭐 5000 라인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 프로그램을 소스를 봤더니 파일이 1000개야, 1000개. 그리고 그 파일 하나당 라인이 5000 라인이야. 내가 수정해달라는 건 아주 간단해. 입력 화면에 길이를 좀 바꿔달라 그랬다고. 너무 좁으니까 입력하다 보니까 넘어가 잘 안 보이니까 바꿔달라 그랬다. 그럼 이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문서가 없으니까. 문서가 있었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배제되는 경우 굉장히 어렵죠. 또 그럼 문서가 없다면 이 개발한 사람 혹시 알아요? 모른대. 다시 한번 고민해봐. 할지 안 할지. 정말 힘든 일이고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그러면 소스를 열어봤더니 옛날에 사용했던 옛날 사용했던 뭐 코블이라든지 옛날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어. 그런 언어야. 15년 전에 개발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개발된 거를 우리는 외계인 코드라고 해요. 외계인 코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는 갖고 있지만 전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이 10년, 20년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문거니까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유지보수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힘들 뿐이지. 유지보수는 불가능하다 아니야. 힘들어요. 어떤 일 때문에 문서가 없거나 개발자가 없거나 15년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소스를 봤는데도 전혀 독창적으로 객관화시키지 않고 표준화 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되게 힘들다는 거야. 주관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았고 전혀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개발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문서도 없는 경우 15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당시에 그 개발한 사람 자체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아니면 못 고치게. 그래야지 그러면 나만 무조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지보수가 어려운 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 누구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짜고 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문서화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유지봇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외계인 코드. 외계인 코드라 하면 간단히 정의하면 15년 이전에 개발된 거고 문서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없거나 비구조적으로 만들었거나 엉망으로 만들었거나 유지봇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수정, 적응, 완전 예방이 있는데 이 영어로 좀 기억을 해 두십사 하랬죠. 수정 유지봇은 하자봇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영어로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쓰는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 읽어보죠. 보기를. 시스템 사용 중 고객 이름이 4자의 경우 신사임당. 인쇄 중 칸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보통 3글자인데 요즘엔 이름이 옛날엔 다 거의 이름이 3글자지만 최근에는 이제 길자, 4글자, 2글자, 뭐 5글자, 6글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하여 잘릴 뿐만 아니라 프린터가 작성 중단해 원본 프로에도 멈추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이죠. 4자 이상의 이름을 가진 고객이 많지 않으면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발생한다. 이건 뭐예요? 하자봇습니까? 적응봇습니까? 완전봇습니까? 예방봇습니까? 미리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상하는 거. 예방보수. 완전보수. 계속적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적응, 어떤 환경의 영향, 수정, 하자보수. 이건 하자보수입니다. 잘못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어떤 환경 탓도 아니고 어떤 오류는 없지만 완벽한 속도나 성능에서 최고로 추구하고자 하는 완전한 보수, 즉 완전 보수도 아니고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게 또 아니죠.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자, 하자보수인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